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린 여왕입니다. 2살 때부터 귀족 교육을 받았고 8살에 이미 4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했습니다. 13살에는 스페인의 최고 영예 훈장을 받았으며 그녀의 얼굴은 동전에도 새겨졌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인생은 한때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것을 얻으려면 수많은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죠. 어떠한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어린 여왕에게도 속으로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 일정은 정말 놀랄 만큼 빽빽하게 짜여 있으며 거의 여유 시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감정은 왕실의 통제를 받으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성장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요? 그녀의 인생은 과연 행운일까요? 아니면 불행일까요? 오늘은 스페인 왕위 계승서열 1위인 레오노르 공주의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바르셀로나 헤로나에서 열린 공주 제단 시상식에서 14살의 스페인 소녀가 4개국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비록 외모는 다소 앳돼 보였지만 그녀의 태도는 매우 당당하고 차분했습니다. 연설 도중 여러 차례 1분 이상 길게 이어지는 박수로 발언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무대 아래 관객들은 그녀를 향해 경이로운 시선을 보냈고 입을 모아 외쳤습니다. 역시 미래의 스페인 여왕다운 모습이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은 소녀는 바로 레오노르입니다. 2005년 10월 31일 온 국민의 기대 속에서 레오노르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스페인 국내외의 주요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으며 전 국민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심지어는 스페인 왕실의 몹시 암울했던 명성을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레오노르가 태어나기 전 스페인 왕실은 오랫동안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무질서하고 불명예스러운 왕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레오노르의 할아버지인 전 스페인 국왕은 사생활이 극도로 문란했고 수많은 사생활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의 둘째 고모는 여러 차례 탈세 스캔들에 휘말렸으며 고모부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스페인 왕실은 국민들에게 끝없이 비난받아왔으며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고생하며 낸 세금이 먹고 마시는 데만 몰두하며 일하기 싫어하는 왕실 구성원을 부양하는 데 쓰이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페인 전역에서는 왕실 폐지 여론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2005년 레오노르가 태어난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외모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아냈습니다. 2005년 11월 7일 태어난 지 단 7일 만에 레오노르는 부모와 함께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민들은 그녀를 스페인을 구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칭송하며 왕실에 대한 편견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레오노르는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한때는 그녀가 스페인의 행운을 가져다줄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레오노르는 스페인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독일 잡지 설문에서는 레오노르가 64.7%의 득표율로 가장 사랑받는 왕실 아이로 선정되며 최고의 어린 공주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심지어 영국 왕실의 샬럿 공주조차 그녀의 인기에 미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레오노르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그녀는 매우 뛰어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6살이 되던 해 레오노르는 왕립학원에 입학하여 귀족식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하고 놀던 시절 레오노르는 이미 첼로, 발레, 음악, 스키 등 다양한 과목을 배우며 모든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췄습니다. 그녀는 언어적 재능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8살에 이미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어렵다고 평가받는 중국어조차도 레오노르는 유창하게 소통할 정도로 배웠습니다. 레오노르는 이렇게 뛰어난 재능과 국민의 사랑을 얻었지만 그녀의 아버지인 펠리페 6세는 종종 고민에 빠졌습니다. 스페인 법에 따르면 남성만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는다면 레오노르는 왕위를 계승할 수 없게 되어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펠리페 6세는 이를 이유로 레오노르의 계승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씩 법과 제도를 바꾸며
남녀평등 사상을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국왕으로 즉위한 후 펠리페 6세는 즉시 레오노르를 왕위 계승자로 선언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아들이 태어난다고 해도 레오노르가 스페인의 여왕이 될 것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펠리페 6세는 레오노르에게 스페인의 최고 영예훈장인 황금양모 기사단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레오노르는 황금양모 기사단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가입한 단원이며 단 4명의 여성 단원 중 한 명입니다. 다른 3명의 여성 단원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덴마크 여왕 마르그레테 2세, 네덜란드 전 여왕 베아트릭스입니다. 심지어 최근 스페인에서 발행된 새로운 동전에는 레오노르의 초상이 새겨질 정도로 그녀가 스페인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레오노르가 왕위 계승자가 된 이후 그녀는 점차 여왕의 역할과 그 정체성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레오노르는 수만 명 앞에서 우아하고 품위 있게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과 작은 감정의 변화마저 아름다운 품격을 담고 있으며 중요한 공식석상에서도 완벽히 상황을 장악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ítulo preliminar. España se constituye en un Estado social y democrático de derecho, que propugna como valores superiores de su ordenamiento jurídico la libertad, la justicia, la igualdad y el pluralismo político. 2. La soberanía nacional reside en el pueblo español, del que emanan los poderes del Estado. 3. La forma política del Estado español es la monarquía parlamentaria. 히로나 공주상 시상식 영상회의에서 스페인 국왕은 왕비와 두 딸과 함께 큰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레오노르는 단순히 참석한 것뿐만 아니라 중앙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아버지에 의해 명예회장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첫 발언의 기회도 레오노르에게 주어졌습니다. 레오노르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며 태연하고 우아한 태도로 카탈루냐어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레오노르의 카탈루냐어는 매우 유창했으며 발언 내내 단 한 번도 막힘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발언이 끝난 후 수상자들은 그녀의 유창함과 품격에 감탄하며 참지 못하고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Sois un ejemplo para los jóvenes de toda España. Os admiro mucho porque representáis los mejores valores que la Fundación impulsa desde Cataluña. I would like to especially thank those who have come from far. Your presence here 레오노르의 뛰어난 능력은 그녀에게 수많은 명예와 권리를 안겨주었으며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외모와 빛나는 모습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면이 숨겨져 있습니다. 레오노르는 매일 밤낮으로 매 순간 여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80점을 얻는데 만족할 때 레오노르는 반드시 100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말이죠.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라도 의도치 않은 사소한 실수조차 전혀 과장 없이 수백 배, 수천 배로 확대되어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스페인 왕실의 이미지를 대표하기에 작은 실수 하나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레오노르가 감당해야 하는 압박은 일반적인 아이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압박은 대부분 그녀의 어머니인 레티시아 왕비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레티시아는 스페인 역사상 첫 번째 평민 출신 왕비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평민 출신 배경을 열등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면에서 강인하고 무엇이든 1등을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왔습니다. 레티시아는 과거 한 차례 실패한 결혼을 겪었지만 이혼 후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뉴스 채널에서 앵커로 활약하며 국내에서는 슈퍼 커리어우먼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레티시아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신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만약 성공하지 못했다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레오노르의 성장 과정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그녀의 삶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레티시아 왕비는 딸 레오노르에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긴장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세수를 마치면 레티시아는 레오노르에게 각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후에는 아버지 펠리페 6세가 그녀에게 정치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다양한 관계들을 정리하는 법도 배워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하루를 보낸 뒤 다른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 컴퓨터를 하거나 휴대폰을 즐기곤 하지만 레오노르는 이러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보충 수업에 참석해야 했으며 이 일정은 밤 8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밤 8시 이후에는 간단히 씻고 곧바로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이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실 공무를 제외한 일상적인 일정에 불과합니다. 공무가 있을 경우 레오노르는 반드시 참석해야 했으며 그렇다고 보충 수업을 빠질 수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레오노르는 자주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곤 했습니다. 비교하자면 레오노르의 동생 소피아는 여왕이 될 부담이 없기에 훨씬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피아는 여가 시간에 자신의 취미를 마음껏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늦잠도 자주 잘 수 있습니다. 두 자매가 함께 외출할 땐 레오노르는 항상 단정한 자세와 미소를 유지해야 하지만 소피아는 마치 작은 원숭이처럼 아버지의 어깨 위에 올라타 걱정 없이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물론 레오노르도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오랜 시간 긴장 속에서 지내다 보면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겐 쉬어갈 기회조차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녀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레오노르에게 모든 일은 하지 않을 거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고 시작했다면 완벽하게 끝내야 한다 라는 원칙 아래 이루어집니다. 2015년 스페인 국경일 행사에서 레오노르는 부모님과 함께 의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몇 시간 동안 똑바로 서서 미소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녀는 지친 기분이 들었고 부모님이 잠시 신경 쓰지 않는 틈을 타 의자에 살짝 앉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레티시아 왕비가 이를 발견하고 즉시 레오노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여왕다운 태도를 유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레오노르의 바쁜 일정은 학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레티시아 왕비는 레오노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교 급식에서 튀긴 생선과 감자튀김 메뉴를 없애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튀긴 생선과 감자튀김은 유럽 학교에서 전통적인 음식으로 여겨지기에 이 결정은 많은 학생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학생들은 왜 그녀 때문에 우리의 식단이 바뀌어야 하냐며 레오노르에게 큰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레티시아 왕비는 모든 모임 사진에서 레오노르가 찍히지 않도록 지시했으며 레오노르의 귀족 의식을 키우기 위해 학교에서 모든 학생, 학부모, 교사가 레오노르를 전하라고 부르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를 순순히 따를 리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왕비의 요구에 응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레오노르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결국 레오노르는 학교에서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친구를 단 한 명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레오노르의 어린 시절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우정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갓 싹튼 사랑마저 왕실에 의해 싹이 잘려나가야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레오노르는 학교에서 같은 학급의 한 남학생과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서구권의 일반 가정에서는 너무나도 평범한 일입니다. 하지만 레오노르는 왕위 계승자이죠.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은 공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스페인 왕실의 명성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남학생이 부유한 가정 출신이며 마드리드의 고급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탄탄한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왕실의 기준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결국 왕실은 즉시 이 소문을 부인하고 두 아이가 반드시 헤어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레오노르에게 사랑은 스스로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귀족이나 왕족과 정략 결혼을 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를 거부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녀는 스페인의 여왕이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레오노르가 어린 나이에 받은 권리와 영광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출발선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을 앞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압박과 책임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한 아이에게 있어 분명 비극적인 일입니다. 레오노르는 언젠가 스페인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여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스페인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레오노르가 가진 영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